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비료, 석유 정제, 농약, 철강, 비철금속 재련에 사용되고 황산동은 농약, 시약, 방부제로서 사용되며 전기동은 전기 부품, 인쇄회로 기판, 전선, 동파이프 등에 사용되며 인dim은 희소금속으로서 전자소재, 태양전지 등에 사용이 됩니다. 금년도 5월 12일 날 경북 도청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와서 측정한 결과에 의하면은 이 황산화물 질소 산화는 단위가 ppm이고 다스트 아연 카드뮴 나쿠리는 미리그램 퍼 스탠드 루베로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황산화물도 기준이 200인데 5.5, 질소 산화물도 120인데 검출이 되지 않았고 아연 전부 불검출, 카드뮴 불검출, 납 불검출, 구리 불검출로 이루어지고 있고 TSL 설비에서 일부가 나오고 있으나 그것은 200 기준에 81 정도로 전부 다 아주 낮은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6월 8일 날 환경부, 대구청, 한국환경공단 합동으로 점검을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각 계열별로 주요한 일종 사업 설비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황산화물도 불검출, 아연 카드뮴 납 거의 불검출이 나왔고 또 일부 나온 것도 기준치 200이면은 0.9 수준에 나온 걸로 이렇게 점검을 받았습니다. 1단계 물리화학적 처리를 통해서 다른 공장에 하고 있지 않는 2단계 생물학적 처리와 생물학 처리를 통해서 세리눔, 코프롤레까지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 폐수 배출 또한 배출 허용 기준은 대청정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2017년도 금년 3월 달에 또 5월 달에 각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측정을 받은 결과 음용수 기준보다도 낮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폐수 방류가 문제인데 이것은 앞으로 폐수 방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 호주 썬메탈의 신기술이 거의 완성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을 도입해서 우리가 이 금년도 1월부터 거기에 대한 별도 팀을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연구와 검토 중에 있고 궁극적으로는 재련소에서 나가는 방출을 점진적으로 줄여서 무방류로 가기 위한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폐기물은 당일 발생한 폐기물은 적법한 업체에 운반업체와 포항에 있는 업체를 통해서 즉시 처리되고 있고 공장 내에 있는 폐기물은 전량 폐기물을 최소화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석포재련소 자체 환경개선 자문위원회를 대구청 지시에 의해서 2015년도부터 순수한 민간 자문기구를 위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사는 9월 1일부터 착종을 해서 2018년도 7월이면은 30억 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것이 완료되고 현재 주변에 대한 산림 녹화는 60%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2018년도가 되면은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이렇게 변화가 되겠습니다. 속벌 등 4개 광산에 대한 강물 찌꺼기 조사를 했습니다. 일단 폐적물의 분포하고 규모를 조사한 다음에 이후에 공단에서는 15년 5월부터 17년 1월까지 안동댐 상류지역에 대한 광물 찌꺼기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요. 그 주요한 광산이 연화광산, 장군광산, 쌍장광산, 옥방광산이 되겠습니다. 그 정밀 조사 결과 봉화군 석봉원 석표리에서 안동시 도산면까지는 약 91km에 달하고 있고 이 지역은 낙동강 수계에 영향을 미치는 강산은 105개, 그 중에서 금속이 60개, 비금속 강산이 45개 강산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때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연화광산, 장군광산 모든 광산들이 AS, CD, 구리, 납, 아연, 수원 등이 균등하게 그 강산에서 다 나왔으며 일부 석포재련소와도 비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석포재련소 잔사도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은 낙동강 측면에 퇴적된 퇴적물 175개 지점 중에서
대표시로 101개를 분석했더니 오염의 기준의 오염률이 비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 납, 아연, 카드뮴, 희유순인데 그때 분석 방법이 실체 현미경 관찰 및 퇴적물 기온 추정에 의해서 낙동강 본류의 퇴적물은 연화광산을 기점으로 유실된 강물질급이가 하류로 이동하면서 다른 물질과 교결되어 퇴적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석포 재련소의 잔사를 그 당시 분석했을 때 실체 현미경 관찰 결과 재련소 잔사로 추정되는 물질은 정량적으로 1% 미만이고 이 1% 미만은 낙동강 수계의 오염으로 작용한다기에는 보기는 어렵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련소 배출수는 수질 관리법의 기준치 이하로 조사되어 식생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나왔습니다. 또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광산지역으로 가까울수록 퇴적물의 중금속 농도가 증가하는 연구 결과에 의해서 안동호 유역 오염원은 폐광산의 영향이 주된 원인이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동시에 석포 재련소 압류되는 배출수를 분석해 봤더니 예를 들면은 CU가 0.5인데 0.000, PB 0.1 기준에 0.000 모든 요소들이 기준치 이하로 그때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번 어저께 유시스에 대한 그 뉴스도 봤는데 의원님들하고 관계분들 다 보셨겠지만은 안동은 물고기 떼죽음 원인이 미궁에 빠졌고 독극물 중금성이 아니다라는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안동시는 7월 3일자에 안동시 도산면 그 선착장 부근에 있는 물고기 수질 조사를 다 했더니 이것은 경상북도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그 당시 뿌리는 한 개 지점을 했는데 0.011 ppm, 아연은 4개 지점을 했는데 0.004에서 0.099, 카드뮴, 납, 수은은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이는 허용치 범위로 물고기의 사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나왔고 중금속은 물고기 내장이 그때 의뢰를 했더니 상해가지고 분석을 할 수 없다고 나왔습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7월 6일날 시료 분석을 해봤더니 청산염, 유기연료, 유기염료수 등 독극물이 미검출된 것으로 나왔고요. 안동시하고 한국수자원공사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물고기가 죽은 지점 3개소에 대한 수질을 측정했더니 용존 산소량 기온은 8.15에서 8.62, 산도는 6.71에서 7.65, 수온은 27에서 28도씨로서 이 물고기가 죽은 것은 직접적인 사인과는 무관하다는 잠정 결론이 뉴스에 나온 것도 참고로 보고를 올립니다. 왜 여기서 보고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주변에 예. 금강송이라든지 나무가 죽고 예갈이라든지 아니면 물고기가 떼죽음되는 이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14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고 몇 번의 조사를 통해서 상관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이 분석이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회사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 잘못이 없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응? 그리고 또 봉화군 군청에서 그 원광석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보관장이라고 하면 적치장이라고 그러나요? 예. 그 토양 오염이 아주 심각해서 그걸 갖다가 지금 정화하라고 했는데 그 행정소송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 거기에 보면 기준치보다도 몇십 배, 20배에서 70배까지 이렇게 나오고 그러던데 회사 측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아무가 문제도 없는데 우리가 여기로 왔어요? 응?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우리가 오늘 우리 정부 조직법 때문에 오늘 2시에 본회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내 행정실에다 얘기하고 왔습니다. 그만큼 중대하게 저희가 보기 때문에 온 겁니다. 응? 119 민생팀이 주요 하기는 뭐냐면 일단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주요 민생 현장을 방문해서
그 주민들과 소통해서 오래된 민원들을 해결하고 그 사태를 분석해서 원인과 또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고, 주요한 의제가 뭐냐면 마필 관리사 죽은 마사회 문제, 그 다음에 삼성 그 중공업에서 크레인 문제로 16명 사망했죠. 거기에 대책, 뭐 이런 것과 비슷한 정도로 저희가 지금 중하게 보고 있어요. 그냥 어물쩡해서 이거 넘어갈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낡은 화력발전, 석탄 화력발전소 좀 폐쇄시키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원자력 발전 지금 아직 문제가 된 것도 아니지만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10기 원전 하지 않고 이미 낡은 고리 1호기도 지금 폐쇄하기로 결정했잖아요. 이런 그 환경 문제라든지 국민의 건강과 관련돼서 그동안에 47년 동안 우리 산업화를 위해서 노력해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인정을 하는데, 더 이상 국민의 건강권에 침해를 준다든지 주변 환경에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지금 회사 측 얘기만 듣다 보면 뭐 아무 문제도 없잖아요. 그래,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어떤 분야를 해서 어떤 뭐 그러면 원광석 보관장 부지에 대한 그 환경 오염 정화 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지금 그것을 이제 군에서 정화 명령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공영 정화를 위한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검토를 한다고요? 우리가 이제 무슨 법을 검토를 해요? 제도 그 토양 정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방법을 어떻게 하면 될 거냐를 지금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나오게 되면 바로 정화 작업. 아니 지금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 있고, 지금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각종 환경단체, 시민사회단체, 또 뭐 도의원, 시의원, 구의원까지, 군의원까지 다 이렇게 모든 부분들이 다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들은 아무 문제도 없고, 더불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으면서 인근에다가 뭐 또 5천원씩 들여가지고 제2의 또 이런 공약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태백까지. 태백에 그 말씀을 좀. 근데 만약에 이런 문제를 그냥 어물쩡 덮고 넘어간다, 그건 저는 우리 사회에 대한 적폐 중에 큰 적폐다. 그런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여기 환경청 나와 계시잖아요, 그죠? 예. 저기서 뭐 아무 문제 없다는데 문제 없어요?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자료를 여기 회사 측하고는 다르게 저희들이 지금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오늘 일정 관계상 저희들 보고는 나중에 현장에서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침출수는 음용수 기준보다 훨씬 낮고, 강하천의 퇴적물에 중금속 있는 거는 석포제련소와 직접 관련이 없고, 그 다음에 물고기하고 조류들이 떼죽음 되는 현상은 중금속 오염과 관련이 없다. 요지는 그거다, 그죠? 지금 뭐 그렇습니다. 뉴스에 나온 내용까지 해서 참 답답합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지역 그 환경단체들과 주민들은 전혀 설득하지 못했죠? 그렇게 완벽하신데. 그 답변은 사장님께서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전반적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그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느냐, 그거는 제가 노후에도 말씀드렸듯이 약간의 그 오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철저히 관계기관, 그 다음에 공공기관 여러 군데에서 검사를 하고 조사를 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조사 결과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모두 그렇게 일반적인 얘기에 의해서 그렇게 저희는 그냥 그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그 결과, 조사 결과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건 여기서 우리가 중금속 배출해서 나오는 거하고는 무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 그것도 그 뉴스에서도 보시다시피 매스컴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해가 있어가지고 아까 대구 환경청장님이 뭐 다르게 저기를 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이 자료는 대구 환경청하고 몇 번 얘기를 해서 한 거지 다른 건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견해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거는 뭐 제가 대구 환경청에다 얘기할 일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 토양 오염 관계는, 공장 내부의 토양 오염 관계는 지금 저희가 정화 명령을 받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뭐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이 공장을 가동하면서 토양 정화를 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많아서, 그런데 마침 국가에서 토양 환경법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은 그 법에 따라서 어떻게 토양을 정화할 건지 그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되면은 그 법에 따라서 하는 거고, 근데 그 기간이, 정화 기간이 2개월 빼기 짧았기 때문에 제가 너무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하여튼 2개월 동안, 2년 동안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화 명령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당하고 거기에 대한 행정소송을 한 것 뿐입니다. 저희가 뭐 안 하고 있다 그런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상 답변이 또 원하시면 나중에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삼공장이 말이죠. 삼공장이 저기 처음에 허가받은 것보다 더 불법적으로 증축을 해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대답해 보시죠.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처음에 공장에 그보다 더 증축을 해서 했다는 거는, 그거는 사실 잘못된 점입니다. 처음부터 공장을 우리가 10몇만 톤으로 계약해서 했던 거고, 공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공장을 처음에 가동을 시작해서 금방 우리가 캐패시티,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것이, 생산 능력이 금방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게 차츰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법에 의해서 생산량이 늘어났다는 것이 아마 일부 증축해서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최근 들어보니까 이제 뭐 저희가 가습기 살균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국민들이나 주민들이 그 유해 화학 물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석포 재련소 관련된 부분도 유해 물질을 지금 취급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관심이 더 많은 것 같고요. 지금 우리 부사장님께서 보고하신 부분은 주로 이제 재련소 내에 공기정화라든지 대기질이나 이제 토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화 작업이나 사업에 대한 결과 중심으로 이제 보고를 하신 건데, 그 부분도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이게 주변에 또 주민들이 살고 계시는 거죠. 그분들의 어떤 건강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고, 석포면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사시는 다른 분들의 주변들에 대한 우려들이 되게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실제로 보니까 주민 건강 영향 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영향이 있다라는 그런 조사가 나왔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재련소 측에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사후 조치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으시잖아요. 그런 거고, 멀리 떨어져 있는 안동호에 대한 영향만 갖고서 이게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식으로만 지금 홍보성으로 하고 계신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뭐 책임성 있는 그런 자세가 아니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는 부분은 당연히 재련소 자체에서는 그렇게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주변 지역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라든지 걱정이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무슨 지금 일을 하시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네요. 저희도 듣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 그 조치들과 뭐 이런 것이 이제 아직 정확하게 시작이 되지는 않았고, 또 이제 이 토양과 관련해서 환경부 주관하에 민관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그때의 모든 것이 조사 결과에 의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방안까지 민간 협의체에서 안을 내서 추진되는 걸 하기 때문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 8월 말 9월 초가 되면은 가동이 돼서 거기에 대한 송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여기 직원이 1140명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분들은 다 어디에 살고 계세요? 지금 그 정식 직원은 540명이고 나머지 매일 들어와서 일을 하는 일일 공사업체 또 협력업체, 보급은 아닙니다. 협력업체가 아닌데 전부 석포, 면 아니면 태백, 본점, 이 태백과 주로 여기에서 이제 석포에서 거주하고 외부에서 들어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파트를 줘서 여기서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시키고 보이는 아파트는 9동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아닙니다. 지금 하시는 거 아니세요? 아파트가 오시면서 보는 것은 한 부분만 보신 거고요. 이쪽에가 101동, 102동, 103동, 또 저쪽에 105, 106, 107, 108, 109, 저쪽에 새로 24평짜리 202, 202, 203동. 그래서 여기에서 거주하거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아파트를 다 거의 8, 90% 이상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석포에 거주하는 사람은 협력업체들도 많다고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산업안전이나 그런 건 지금 다 잘. 그것도 마찬가지 협력업체를 정기적으로 안동병원에서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 검진 결과는 다 예, 환경청이나 다- 노동청하고 다. 다 그 조사, 보고하고 그렇게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하신 그 설명을 액면 그대로 믿기에는 받아들이기에는 그 한계가 있고요. 왜냐고 하면 우선 들어오면서 봤을 때 주변 산하의 그 산림들이 말라 비틀어지는 현상, 그런 것들은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또한 지역 환경단체에서 사진 증거로 가지고 있는 그 폐수 방류하고 있는 장면들, 그거는 말씀하신 그 음용수 기준하고는 도저히 연관 지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퇴적층에 그 중금속이 있는 것을 석포 재련소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라는 자료 인용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 연화강산이 이 탄강보다도 재련소보다도 상류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상류에 있는 하류에 있어서 거기서부터 퇴적층이 생겼다 그러면 납득할 수 있지만 상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원인을 다 돌리기에는 그 설명도 부족해 보이고요. 그리고 뭐 중금속과 퇴적층의 연관성을 자료를 여러분들이 해석하시고 싶은 대로 해석한 측면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이 문제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사회단체나 연구기관들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드리고요.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의원님들이 공장에 오시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없고 이제 오시니까 그동안에 여기 공장을 관리하면서 수질, 대기, 폐기물, 기타 환경적인 문제를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맞고 외부 기관에서, 정부 기관에서 많은 조사를 하고 검증을 했는 결과 실제 받은 값은 그렇게 오버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안동호 위에 물고기가 죽고 일부 환경단체 분들이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이 공장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면도 많이 있어서 오늘 의원님들 오신다 하길래 제가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예, 시간이 제가 같은 얘기 반복하지 마시고 저희가 뭐 적정하게 조사가 됐는지, 사실은 뭐 지방 환경체에서 조사하거나 아니면 뭐 도 환경보건연구의 조사 자료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우리 지역에 뭐 세계 최대의 쓰레기 매립지가 있는데, 근데 보면 인천인데 인천 지방환경청이나 이런 데서 조사해서 전부 다 정상이라 나왔는데, 환경부 특별기능만 보내서 단속하니까 다 오보가 되는 건 나와요. 믿을 수도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체감적으로 이게 환경 문제라는 게 어지간해서는 이게 본인들이 일반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잘 못 느낍니다. 근데 이게 뭐 벌써 소나무 식생을 다시 한다는데 이거 원인은 없애지 않고 뭐 식생 다시 하면 모르는 거 다 죽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원인을 근본적으로 없애고 예방하고 또 기존에 발생된 오염은 처리하고 이렇게 해서 합법적으로 또 앞으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기준에 맞게 영업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게 영업한다 그러면 새로운 정부 여당에서는 공장을 갖다가 중지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확실하십시오. 저희가 몇 개 문제 아까도 초기에 얘기했지만 한 4개 정도 지금 과제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3개 정도가 거의 다 정리돼 가고 있어요. 이 문제도 저희가 납득을 수준까지 정리시킬 겁니다. 그냥 대충 뭐 이렇게 보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아시라고요. 예.